제가 가진 정치적 자산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 저로 인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원망은 없습니다.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신 우리 대법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관련해서 신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펼쳐볼 텐데요. 검찰이 이재명 재판 증언해달라면서 김인섭 측근에게 여러 차례 직접 이재명 대표가 전화한 걸 확인하고 지금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2019년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법정에 나와서 해달라라고 수차례 직접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재명 측에서는 사실 아니다,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위증을 요구한 적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가 받았던 혐의는 모두 4가지인데 첫 번째, 검사 사칭 안 했다는 허위사실 주장, 그리고 두 번째는 대장동 수익 5,500억 원이라는 내용, 친형 강제 입원 안 했다, 그리고 친형 강제 입원 보건소장에게 지시했다, 직권남용,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 김인섭 씨 측근에게 전화를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라고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검사 사칭을 안 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진술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 판결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당시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토론회 때 워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김영환 후보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검사 사칭했던 것 아닙니까? 2004년도 때 당신 그때 검사 사칭했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는데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은 없습니다. PD가 한 것을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최다현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사 사칭과 관련되어서 2004년에 이제 PD와 공모 혐의로 150만 원의 유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때 자신은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이 없고 PD를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공선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결국은 무죄가 나왔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는 무죄가 나왔고 물론 무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이러한 그 선거와 관련되어서 급박하게 얘기를 들었을 때에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상황들이 다를 수 있다라는 근거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예전의 재판과 지금 재판에서의 다른 점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지금 이 측근인 A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위증을 했다라고 지금 진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그 당시 후보였고 이젠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와 관련된 유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전에 그러한 재판과는 좀 다른 사실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대법원에서는 네. 그게 허위사실 공표가 완전히 무죄라기보다는 네. 그러한 여러 가지 토론회에서의 것은 급박하게 되어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뭐 자유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넓게 봐준다라는 것이라서 반드시 배치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재판에서는 좀 불리한 위치에 서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이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그 A 씨에게 연락을 해서 위증을 요구한 정황을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도, 최다현 변호사님, 추가적인 수사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수사는 불가피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번 재판에서는 또 증인으로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 다른 재판이 백현동과 관련되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검찰이 새로운 이 위증 교사 사실을 알게 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혐의를 포착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수사가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예를 들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서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끝났지만 다른 재판들이 관여
관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되었던 것들의 증인으로서의 신빙성이라든지 증인으로서의 증언의 능력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재판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죠. 네. 났지만 이거는 위증 교사라는 새로운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추가로 별도의 수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만일 그 당시에 네. 이 와징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재명 대표 측은 위증 교사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 측의 압력이 그러니까 위증 회유가 없어서 만일 진실 그대로 얘기를 했을 경우 네. 저는 이 사건이 다르게 갔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이 진술자가 당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입장에 있었던 상대 측, 즉 김병양 전 성남시장 측의 비서였기 때문에 네. 핵심 증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대 측에 있는 사람이 내가 회유를 받은 적이, 그러니까 내가 진실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법원 판결은 지대한 영향을 준 거죠. 왜냐하면 핵심 당사자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만일 그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혹은 부당한 이쪽 이재명 대표 측의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면 이거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건의 재판 결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결과가 나왔을 수 있고 그다음에 네.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친형 입원만 이게 무죄로 그러니까 무죄 취지로 1심으로 넘어갔지만 이 사건이 그대로 유죄로 남아 있었더라면 이재명 대표가 오늘날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을 수도 혹은 지금 민주당 대표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없는 사건을 가지고 지금 검찰이 무리하게 또 격가지 수사를 한다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또 주장할 수 있겠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한 어떤 위법이나 부당성이 있었다 그러면은 저는 검찰이 이거는 별건 수사는 이거는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진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측면에서 저는 다시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 A 씨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백현동 용지 4단계 상향을 이끌어낸 로비스트 김인섭 씨와도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김인섭 구속 수감 중에도 이재명 선거 돕고 특혜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어제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A 씨와 김인섭 씨가 어떤 관계인지부터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이재명 선거를 도왔던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 2015년 4월부터 1년간 수감 중이었는데 이 A 씨.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나가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증언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A 씨가 거의 매일 면회를 올 정도로 김인섭 씨와는 가까운 사이였다. 그리고 면회를 가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하면 사업 관련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업과 관련 로비스트 어떤 자신은 지금 수감 중이어서 직접 움직일 수 없지만 이 A 씨를 대리인으로 세워서 뭔가 사업과 관련 지시를 했고 이 지시를 받은 A 씨는 성남시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게 되는 그런 역할도 맡게 됩니다. 그만큼 두 사람은 굉장히 가까웠고 이런 관계 때문에 A 씨가 또 증언해 줬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검찰은 백현동 인허가 특혜 과정도 이런 식으로 진행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와 김인섭 씨는 백현동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후보님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용적률이 5배가 늘고 그래서 지금 이 업자는 한 3천억 가량의 그 특혜를 받습니다.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근데 2015년 9월달에 됐는데 공무원한테 부탁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요? 자, 부인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과정들을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섭 의원님. 이 법원의 이제 증거 기록들 중에서 이 어떤 민간 개발업자의 증언이 하나 담겨 있는 게 있는데 네. 말하자면 이 김인섭 씨가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옥중에서 대관 업무를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수감 중에서도 제3자를 통해서 이런 백현동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처리했다. 뭐 어떤 그 사람이 이제 개발업자라고 언론 보도에서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김인섭 씨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어떻게 감옥에서 이렇게 뭐 지시를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 그 법원 증거 기록에 의하면 별로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가 저는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김인섭 씨 별명이 성남시에서도 별명이 허가방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을 통하면은 안 되는 인허가도 다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대장동 일당들이 증언한 법원에서 이제 증언한 내용들에 의하면 김인섭 씨는 이재명 지사에게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증언들이 사실은 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이 김인섭이라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나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특히 인허가권의 가장 정점에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허가방이라고 불리고 각종 인허가권을 풀어주는 이 김인섭 씨의 관계는 사실은 굉장히 돈독했다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대 본부장까지 역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백현동 부지가 이상하게 4단계 종상향이 됐었고 그 가운데서 막대한 이익들을 민간업자들이 가져갔다 그러면 네. 사실은 어떤 유착관계들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중간에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게 하는 저 A모 씨와 어떤 김인섭 씨의 연계 관계도 저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 이재명 대표의 그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재판이 예를 들면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재수사가 들어갈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A 씨가 2019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서 증언한 직후에 성남시가 민원을 해결해 준 정황도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화면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잠깐 바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A 씨가 이재명 당시 시장의 재판에 증언을 하고 난 뒤에 그 A 씨가 어떤 민원을 해결한 정황입니다. 백현동 사업 시행사가 A 씨,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성남시에게 성남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A 씨와 그 최측근 김인섭 씨가 2020년 9월 경기도의 납품 알선 대가 업체에서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검찰은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이것 또한 위증의 대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근데 이 모든 인과관계 분석이 네. 사실로 드러나고 이 인과관계 분석 자체가 맞다,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이 A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소위 말하는 유리한 증언을 해줬다는 내용이 성립해야 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제가 파악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제 언론 보도와는 달리 민주당 측에서 어젯밤에 입장을 네. 공지를 했습니다. 근데 네. 거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누명을 썼다라는 식의 증언을 일단 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이 A 씨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사실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측을 고발한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발인의 측근 쪽인 거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그 네. 과정에서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유리한 증언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누명을 썼다라는 식의 증언을 하지 않았고 그 김병량 전 시장 측의 의도가 나빴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어요. 그럴 성품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소위 말해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불리한 증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실은 판단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네. 한쪽에서는 A 씨가 이재명 대표의 소위 말하는 회유 전화 또는 위증 교사하는 전화를 받고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네. 그 진술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전혀 유리할 것이 없는 진술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김인섭 씨와 A 씨의 관계 이런 부분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A 씨가 알선의 대가로 받았던 돈이라든지 A 씨가 증언 직후에 무언가 혜택을 받았다라든지 네. 이런 게 성립하려면 유리한 증언이었다라는 근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것 자체가 지금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속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1차 관문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A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됩니다.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우리 박성민 전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좀 이게 입증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 자체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다만 검찰 측 얘기는 유리한 증언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유리한 증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서로 상반되는 서로 얘기이기 때문에 진실을 알아야 되지만 제가 중요한 건 스모킹 거는 녹취록이에요. 이 녹취록을 지금 검찰이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한 건지 아니면은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하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얘기한 그런 정황이 있는 건지 이걸 녹취록 보면 나오겠죠. 그걸 근거로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가 판단하겠죠. 그래서 만일 구속이 돼서 그 신병이 확보된다면은 저는 또 수사도 급물살을 탈 수 있으리라 봐요. 왜냐하면 핵심 증인이고 이분이 어떻게 정말로 회유와 협박이나 혹은 이런 것 따라서 자기가 얘기를 위증을 했다고 할 경우에는 이 사건은 완전히 또 180도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귀추가 주목되는 거고 만일 신병이 확보된다 그러면은 이분의 죄질도 매우 나빠요. 위증을 만일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거나 제3자를 통한 무슨 그 알선 수재를 했다거나 이런 건 매우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저는 또 사건은 굉장히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